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4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총선 하루 전입니다. 내일 우리의 4년, 아니 그 이상의 세월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투표 안 한 분들 없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악한 정당에 투표하지 않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 끼지 말고 우리 편 아닐 것 같은 분들한테 이런 노력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앙일보 칼럼을 보니까 말이죠. 보수 세력으로부터 좌파 사학자로 낙인 찍힌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책 사법부를 소개한 글이 있었습니다. 누가 쓴 중앙일보 칼럼일까요? 역시 권석천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제목은 바지 걷어보라 판사의 한마디, 이겁니다. 바지 걷어보라. 고문당했는지 당신, 그래서 몸에 상처가 남아있는지 당신 바지 걷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판사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법부는 2004년에서 2007년 국정원 과거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던 역사학자 한홍구가 국정원 기밀문서를 토대로 쓴 책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판사들은 조작된 간첩사건 피해자들이 그토록 고문에 대해 호소했건만 끝내 바짓가랑이 한번 걷어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판사들은 고문한 사람들이 찍은 손도장을 근거로 신문조서와 자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수사관들의 고문을 방조한 것은 1987년 박종철을 죽인 것은 결국 판사들의 판결이었다. 곤혹스러운 사실은 현직 판사에 대한 물리적 압력은 없었다는 점이다.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야 할까? 판사들 자신이 정치 권력과 대법관 꿈에 순치된, 길들여진 결과였다. 한홍구는 차라리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가 법관을 잡아다가 협박하고 고문해서 사법부가 저 지경이 됐다면 덜 슬펐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고문이 없어진 지금은 어떨까? 열정을 잃은 판사는 형식 논리에 맞춰서 판례에 따라서 판결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판결문은 깔끔해서 좋지만 한 사람의 인생은 망가진다. 판사 출신 변호사의 말이다. 재판에 가서 법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면 판사들이 자꾸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판례도 시대에 안 맞으면 바꿔야죠. 사건 수도 많고 바쁜 건 이해하지만 이런 식이면 판사 2,700명이 왜 필요합니까? 대법관 13명만 있으면 되지. 밀실이 아닌 공개법정에 모든 증거를 꺼내놓고 판단하자는 공판중심주의도 후퇴하는 분위기다. 2016년의 법정을 또 다른 이름의 무기력이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한국일보 단독보도 눈길을 끕니다.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것인데요. 현 대북 제재 국면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무산되면 긴장 국면이 더 고조될 수 있겠지만요. 5월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북한이 미국과의 접촉에 나선다면 당대회 이후 국면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맞대응으로 핵능력을 과시하는 데 주력했던 북한은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일방적인 제재보다 안정 유지가 급선무고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 마련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중국까지 대북 제재에 동참해서 국제적 고립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차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풀이됩니다. 조선일보 전현석 정치부 기자의 기자 수첩을 읽어보겠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때마다 탈북, 망명을 준비 중인 사람들이나 탈북자 가족의 신변 안전을 위한 조치라면서 정보 공개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그런데 이번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을 계기로 정부가 1년도 안 돼서 입장을 180도 바꾸었다. 안보 관련 정보는 어느 정부도 언론 보도를 제대로 확인해 주지 않는다. 언론도 그 민감성과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비보도를 수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정보를 이런 시기에 이런 식으로 공개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이런 시기에 왜 이런 식으로 공개할까요? 총선 때문이죠. 한겨레 단독 보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뉴스 매거진에서 한겨레 김원철 기자가 브리핑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청와대가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실을 긴급 발표하도록 통일부에 지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북한군 정찰총국 출신 대좌의 망명 사실을 언론에 알리라고 국방부 등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4.13 총선을 앞두고 전례 없는 탈북 사실 공개를 주도하면서 신종 북풍몰이를 진두지휘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정찰총국 출신 대좌의 탈북은 이미 알려진 내용인데요. 이걸 새로운 사실인 양 포장한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7월 8일자 기사에서 정찰총국 주요 간부를 포함한 북한의 핵심 간부 5명이 입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확인된 것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국방부도 소관 업무가 아니다 라면서 사실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아마 발표하는 공무원들조차 스스로 혀를 찰 겁니다. 4.13 총선 이야기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이 늘면서 20년 만에 총선 투표율이 60%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특히 20, 30, 40대에서 적극 투표층이 크게 늘면서 실제 투표로 어느 정도 이어질지 주목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3일과 4월 4일 이틀 동안 실시해서 어제 발표한 투표 참여 의향 설문조사를 보면 이번 조사에서 60세 이상 노년층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의사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20대와 30대, 40대 적극 투표층이 늘어난 것은 외형상 야권에게 유리할 수 있는 지표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60대 이상 유권자가 984만 명으로 가장 많고 실제 투표율도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여당에게 유리한 구도라고 말했습니다. 과장, 엄살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기사였습니다. 네, 이렇게 중노년층 유권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까 선거 국면, 선거 지형도요, 여당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선거 지형이 적극 투표층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야당도 해볼 만한 평평한 운동장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전국 253개의 선거구 가운데 80여 곳으로 추산되는 여야 경합지역, 총 47석이 걸린 비례대표 투표 등에서 이변이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서울신문은 짚었는데요.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내용, 숫자가 좀 많은데요.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자,
적극 투표층 비율을 이번 총선 연령별 유권자 수에 대입한 겁니다. 20대는요 전체 739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반드시 투표하겠다 481만 명. 30대는 761만인데 이 중에 반드시 투표하겠다 550만. 40대는 884만인데 이 가운데 621만이 투표하겠다. 50대는 837만인데 투표하겠다 493만. 60대 이상은 984만인데 이 가운데 538만여 명이 각각 투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권자 수 측면에서 여당 지지 성향이 강한 50, 60대 이상이 야당을 더 선호하는 20, 30대에 비해서 321만 명 더 많지만 적극 투표층은 50, 60대 이상과 20, 30대가 각각 1031만 명으로 같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20대 총선을 하루 앞두고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정당을 따로 찍는 교차 투표, 이 크로스 보팅이라고 하지요. 이 교차 투표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 투표는, 그러니까 비례대표 투표는 진짜 지지하는 당을 찍고, 후보에 대한 투표는 싫어하는 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후보를 고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바람이 바로 이러한 것인데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이에 1대1 경합지가 50곳 이상인 수도권에서 당선 가능성에 따른 교차 투표가 늘어날 경우 판세가 뒤바뀔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누구에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분열된 야권, 그 야권에서 될 땅을 밀어주자, 이런 바람이 임다면은 아무래도 새누리당에게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동아일보가 경기도 성남 분당 갑과 을 지역구를 조명했습니다. 먼저 분당 을입니다. 2011년 4.27 재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승리했던 분당 대첩을 제외하고는 이 지역 새누리당이 모두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장을 지낸 임태희 후보를 경선에서 아예 배제했지요, 새누리당이. 그래서 이 지역에서 3선을 지낸 임태희 후보 반발해서 탈당합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결국 새누리당 전하진 후보와 임태희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 갑은 어떨까요? 뉴스토마토를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역구 새누리당 후보인 권역세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미 소개해드린 대로 권역세 후보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자신이 내걸었던 판교에서 임해 사이에 무빙워크 설치 공약이 실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이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재명 시장이 이런 공약을 발표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TV 토론회의에서 부정확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요. 나아가서 의원직 상실형에 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에는 권역세 후보 측에서 김병관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지요. 김병관 후보를 두고 음해성 문자를 날려 공정해야 할 선거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 이런 주장도 폈습니다. 김병관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윤경 주빌리은행 대표도 권역세 후보는 관료 시절 저축은행 사태 책임 문제와 론스타 사건 당시 이른바 먹튀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 답하라는 그런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권역세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다가 저축은행 사태, 개혁의 선봉에서 해결해왔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인재라면서 격찬했고 또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한 전희경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의 석사학위 논문이 다른 논문들을 베끼기 수준으로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문의 79% 이상을 다른 논문에서 그대로 복사했는데 특히 결론의 경우 한 문장을 풀어 쓴 것을 빼고는 모두 베끼었었습니다. 전희경 후보는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당시 국정교과서 전도사로 이름을 알린 인물인데요.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공세를 펼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말입니다. 동아일보는 전략공천이 아니라 전략적 부실? 여야 진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여야 모두 현역 의원을 탈락시키거나 사실상 전략공천을 한 지역에서 의외로 고전하거나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컷오프의 역설이란 말도 나오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현역 의원인 세종시의 이해찬, 전북 남원 임실 순창의 강동원, 이 두 후보는 탈당 후 무소속으로 선거에 뛰어들면서 당 후보가 힘겨운 선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을의 국민의당 부좌현, 서울 중성동을의 국민의당 정호준 후보 등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에 탈락하자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겨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대결하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전략공천의 아이콘은 바로 광주 북갑의 정준호 후보지요. 이 사람을 두고 청년 DJ다, 깜짝 놀랄 만한 인재다 해서 이렇게 전략공천을 했는데 청년 DJ인지는 모르겠지만 깜짝 놀랄 만한 인재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재인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라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삼보일배를 하는 정말 놀라운 행보를 보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가 노년층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살포한 혐의로 고발당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도 선거법상 엄연한 기부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로 확인되면 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받은 이유권자는 치료제 시가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은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약품이어서 처방전이 없으면은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량으로 구매했는지 관심입니다.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 탈북자 단체와 함께 세월호 반대 집회에 탈북자들을 사실상 동원하고 이들에게 교통비 명목의 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지요. 시사저널이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2014년 4월부터 11월 어버이연합 집회 회계 장부를 보면 어버이연합은 이 기간 동안에 집회에 모두 1259명의 탈북자를 동원했고 1인당 2만 원씩 장부상 2,518만 원을 일당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4.16 년대는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문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를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몰아가면서 세월호 반대 집회를 열어서 세월호 가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붓는 것처럼 커다란 고통을 주었다며 즉각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 여의도 고깃집에서 어버이연합 회원과 함께 먹튀 논란을 빚은 보수 논객 변희재 씨. 이 변희재 씨는 공연 연출가 탁현민 감독으로부터 또라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탁현민 감독을 고소했습니다. 탁현민 감독은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변희재 씨와 같이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일종의 공인이라 볼 수 있다면서 자신의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 경멸적인 표현, 이를테면 또라이를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변희재, 또라이 소리 감내하라, 달게 받아라, 이런 이야기죠.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주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목사를 자처하는 장경동 목사. 그가 기독자유당 행사에 가서 했던 말.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보십시오. 결혼식을 하면 전부 성당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장례식을 하면 전부 사찰입니다. 스님이 합니다. 깡패가 사고치면 전부 교회입니다. 이상하게 영화를 꼭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대표적인 영화가 황해입니다. 예, 국가대표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항의를 안 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결혼식을 신부가 많이 합니까? 목사가 많이 합니까? 훨씬 목사고. 장례식을 스님이 많이 하십니까?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다 치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것 만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걸 연예계에 제가 종사하니까 내 눈에 다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면으로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장사모운동입니다. 장사모운동. 장사모가 뭐냐? 장경동 목사님하고 사상과 뜻을 같이 하는 게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휴지는 꼭 줍자. 아무것도 아니죠. 휴지 주우면 버리지 않습니다. 지가 주워보면 안 버려요. 자, 산에 등산할 때 담배꽁초만 안 버리면 산불이 30%는 막아집니다. 그 수십 년 키운 나무 산에 등산하다가 담배꽁초 버려갖고 태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정지선은 꼭 지키자. 정지선 아무것도 아니면 교통사고가 줄고, 그거 하나 지키면 도둑질하기에서 강도지하게 정지선 지키는 사람이 준법 정치인이 살고. 세 번째, 기왕에 죽으면 태울 거 장기는 기증하고 가자. 우리나라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돈 있는 사람은 미국 사람 돈을 사다가 눈을 뜹니다. 시각장애인 중에 안구 주면 눈 뜰 사람 많아요. 그럼 왜 우리나라는 없는데 미국은 있냐? 그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예요. 기증을 하고 가요. 우리는 6.25 불교 국가예요. 썩 푸는 한이 있더라도 못 주겠다 이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장기 기증을 받아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80%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 요거지 마라.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100개를 주었다 해보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개 버렸겠냐? 많이 버렸어야 5개 아니면 10개다. 나머지는 니들이 다 버린 거다. 어디 욕을 하냐? 자, 음주운전 단속에 100명을 잡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 걸렸습니까? 잘해봐야 5명. 아니, 한 명. 아무 몇 명은 다 세상 사람입니다. 자, 스님, 신부, 목사, 모든 종교 지도자가 음주 단속에 걸렸다. 목사가 몇이나 들어가겠습니까? 대부분 스님 아니면 신부님이지. 왜 그런데 우리를 욕하냐? 그런데 회비가 1,000원입니다. 1,000원 한 달에. 제가 지금 목표가 100만 명입니다. 그러면 10억입니다. 그걸로 한기총이든 어디든 도와드릴게요, 목사님. 꼭 목사님도 회원 가입하십시오. 부재하고 선교하고 그걸 하려고 그럽니다. 자, 1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선거 지역구가 253개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제가 그분들 다 모아놓고 강의했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그러면 253명이면 한 군에 한 시에 4,000명 들어갑니다. 4,000명이 몰아주면 그 사람 시장 되고 군수 됩니다. 이번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만 100만 명이 모아지면
장사무 회원 중에 대부분이 시장 군수 50년만 나오면 그 다음 4년 있다가 다시 국회의원 선거 들어가면 그분들이 밀어주는 30석은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국회의원 할 거라면 지금 크리스찬이 147명 있습니다. 다 300명 가운데. 그렇다면 굳이 내가 뭐 다른 당 가서 국회의원 할 필요 없지 않냐. 기독자만 하면 되지 않냐. 지난 19대 때 하고 이번하고는 너무 인식이 달라진 게요. 19대 때만 해도 저도 솔직히 둘이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 못했어요. 가까워야만 해. 지금은 알던 모르던 하는 그냥 인사만 하면 5번 좀 찍어줘. 5번. 인사. 저한테 인사만 하면 그냥 5번 좀 찍어줘. 5번? 네, 인사 안 해도 되니까 5번 좀 찍어줘. 이번에는 완전히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예, 욕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론 저 뒤에서는 욕을지 몰라도 오히려 지금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침묵하고 있는 목사들은 그거는 짓지 못하는 개하고 똑같다. 아멘.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침묵하고 있는 목사는 짓지 못하는 개하고 똑같다. 그거는 목사는인지 몰라도 선지자적 사명은 없는 사람입니다. 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만들면 둘입니다. 둘이 또 한 사람씩 만들면 넷입니다. 넷이 또 한 사람씩 만들면 여덟입니다. 그렇게 25번, 25단계 넘어가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아무렇게나 얘기해보세요. 하나, 둘, 넷, 여덟, 16, 32, 이렇게 25단계 가면 아무렇게나 얘기해보세요. 아무렇게나 300만 명 5천만 명 5천만 명. 예, 놀라지 마십시오. 6,710만 8천 명입니다. 할렐루야. 25단계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셔서 또 다시 점검해서 나는 한 명만 하는 겁니다. 그 한 명은 또 한 명 하는 겁니다. 또 한 명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시작하면요. 내가 볼 때 이제 여기 벌써 탈락이 많이 있으니까 17단계만 넘어가면 남북한 표가 기독 자유당으로 다 옵니다. 네, 뉴스앤조이 동영상에서 발췌해온 음성이었습니다. 기독자유당, 이 기독자유당이 요즘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 이 기치를 들고 선거판을 오염시키고 있죠. 한겨레 사설 하나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주의 훼손하는 소수자 혐오. 네, 이게 제목입니다. 동성애, 이슬람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선거운동 수단이 된 것은 더 큰 문제다. 소수자 차별 금지는 민주주의의 상식이고 원칙이다. 우리 헌법도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 즉 헌법 11조 1항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가 허용이나 배제, 정치적 찬반의 대상이 이미 아니다. 사회제도 차원에서 동성 간 결혼 허용 여부가 그나마 쟁점이었지만 이것도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이 길을 열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평등한 보호와 존중을 강조하고 동성애 혐오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 상식과 정반대로 지금 한국에서는 차별과 혐오가 버젓이 선거 구호로 등장했다. 엄연한 헌법 유린인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한 정당 홍보여서 제재할 수 없다는 태도다. 공공연히 민주주의를 흠집내는데도 이를 방치한다면 민주주의 파괴를 용인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입니다. 예, 이런 그 헌법적 가치, 차별금지, 이거를 파괴하려고 애쓰는 집단이 개신교라니 참담해집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